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장 시작함과 동시에 갭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갭 상승을 해서 시작한과 동시에 바로 점심시간까지 내리꽂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의 영향이 너무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PC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오전 중에 그런 흐름을 보이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스타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2000개가 넘는 주식이, 나스닥 기준으로도 2600개가 넘는 주식이 상승을 했다는 건데, 글쎄요, 뭐 지수가 그렇게 오른 것 치고는 상승한 종목이 또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뉴하이를 찍은 종목들은 이렇고요. 거래량 역시 아직까지는 뭔가 눈치 보기 싸움 중이지 않을까라는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네요. 개별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테슬라는 0.6% 상승을 하였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계속 뉴스 스피커에서 150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150불이 힘든 거예요. 애플이 시총 대장주이지만 모멘텀이 떨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주식을 보유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하지만 뭐 대부분의 애플 주식 보유자들은 장기간 관망하는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특징은 또 참고를 해야 되겠죠. 가장 많은 종목 상승은 엔비디아였습니다. 장 시작 전에 선물 시장에서부터 계속 좋은 흐름 보이다가 8% 이상 상승하다가 뭐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14%까지 치고 올라가더니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감을 하였네요.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였고요. 모더나도 그렇고 역시 다 실적 발표에 따른 예상보다 저조한 모습들, 그 가이던스의 하락, 이와 같은 이유들로 상당히 또 하락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5일간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아주 10년물 같은 경우 4%의 목전에 다다랐다가 다행히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국제시장, 뭐 미국 주식시장, 환율 모두가 다 연동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까지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 미국은 4.75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 동결을 시켰지만 여전히 1%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의 같은 경우는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아직도 크다. 이것이 역전이 다시 돼야 되는 게 맞죠. 기간이 오래 갈수록 리스크 프리미엄도 올라가야 되니까 금리는 높아져야 되는데 그 반대라는 거 항상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시장은 뭐 지금 다 하락을 하였다고 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워낙 과평가 절상이 됐다고는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치를 보시면 13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어떤 모멘텀이 다시 발동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1200원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300원을 갔다는 것을, 그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이 돼야, 우리나라 가치가 절상이 돼야 전반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관계 때문에 돈의 흐름이 계속 또 바뀌고 있다는 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000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저항선이었던 25,200을 돌파를 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 미끄러졌어요. 그렇지만 모멘텀을 찾고 있는 모습 역시 가상화폐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레버리지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계속 뉴스 스피커에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 자꾸 데이 바이 데이로 금리를 0.01, 0.02씩 올리면서 한 2주, 3주에 한 번씩
또 왕창 내리고 그런 패턴을 반복해 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거죠. 5대은행 기준으로는 지금 4% 후반의 하단금리도 겨우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거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했지만 앞으로도 올리지 않을 것이냐, 금리 인상이 끝났냐, 그게 결코 아니라고 우리의 창드래곤이 이전에 총재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면은 담보대출 시장, 주택담보대출 시장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 예금 뭐 비슷한 흐름들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5대은행 기준으로는 3% 중반 정도에 몰려있는 모습입니다. 서민들이 목돈을 만들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바로 정기 예금인데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죠. 그 이유는 대출금리 상승을 또 막기 위해서 코픽스는 연동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 금리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대치동의 대장주 중 하나죠. 한보 미도맨션 46평형과 41평형 두 개가 어제 거래가 됐는데 46평형 41억 4천까지 실거래 갔다가 33억 8천에 기록되었습니다. 개포동이 4단지의 입주 시작과 동시에 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내면 플래스티지도 2019년 신축 단지죠. 32억까지 갔지만 24억 2천에 실거래 등재됐고요. 음마 아파트가 오랜만에 거래가 있네요. 22억 2천에 31, 34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34평형이 이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장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시 잠시주공 5단지 옆에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적인 요건을 갖춘 단지입니다. 15억 3천에 오랜만에 실거래 등재됐고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고덕아르테온 같은 경우는 14억에 실거래 등재되면서 오랜만에 12억 13억대에서 14억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추이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은평뉴타운에 있는 박수고개 1단지 힐스테이트 8억 4천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를 합니다. 사실 연준에서 얘기를 하기를 CPI나 뭐 다른 지표들보다 이 PCE 지표를 좀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요. 예상보다는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선방을 할 수 있는지가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겠고 바로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계획입니다. 모더나 좋지 않았고 블록과 카바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실적 발표 이제 뭐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룰루레몬이 발표가 되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형주 뿐만 아니라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처럼 실적에 따라서 아주 큰 폭으로 요동을 치는 그만큼 지금 자금이 돈의 흐름이 갈 시장이 없다는 겁니다. 갈 종목이. 그래서 조금 확 뛰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상단폭도 반납을 하는 그런 아주 변동성이 큰 장세 보이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어닝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주담대 대환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6% 혜택을 준다는 건데 지금 뭐 카카오뱅크가 분할 상환 방식이죠. 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 평균 금리가 4.49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6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혹시 높은 고금리 때문에 대환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